오빠는 제게 걱정 말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그 손으로 제 등 뒤에 비수를 꽂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제 유일한 버팀목이라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고 세상에 오빠와 저 단둘만 남겨졌어요.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는 저를 일으켜 세우고 모든 장례 절차를 처리하는 오빠는 정말 듬직했어요. 하지만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평소 연락 한 번 없던 큰아버지와 고모가 빚쟁이처럼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잊지도 않은 빚 이야기를 꺼내며 부모님 유산을 요구했어요. 뻔뻔한 거짓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제가 화를 내며 따지려 하자 오빠가 저를 막아섰어요. 오빠는 어른들께 며칠 뒤 가족회의를 하자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어요. 저는 그게 어른들 앞에서 일단 상황을 무마하려는 오빠의 깊은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렸어요. 가족회의 전날 밤, 오빠는 제 방으로 찾아와 불안해하는 제게 걱정 말라고 했어요. 오빠만 믿으라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걱정을 눈 녹듯 녹여버렸죠. 저는 오빠가 보낸 메시지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우리 오빠는 내 편이야.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바보 같았죠. 다음 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가족회의가 시작됐어요. 큰아버지와 고모는 어제보다 더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오빠만 바라보며 그들이 망신당할 순간을 기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오빠에게 쏠렸고 오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두 분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오빠의 다음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아파트는 자기가 갖고 예금의 대부분을 큰아버지와 고모에게 주겠다고요. 제 몫은 한 푼도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큰아버지와 고모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걸 봤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이건 처음부터 오빠와 그들이 짜고 친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전 완전히 속았어요. 저를 안심시켰던 그 다정한 말들, 따뜻했던 손길 모두가 저를 속이기 위한 기만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오빠에게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오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보다 가족의 화목이 중요하다며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 취급했죠. 그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슬픔보다 더 큰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곧장 부모님의 유품이 남아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평소 꼼꼼하셨던 아버지는 분명 무언가 남겨두셨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만 붙잡았어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서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장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앨범 뒤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생신을 눌렀죠. 제발, 제발. 속으로 몇 번이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과 작은 USB가 들어있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건 아버지의 반격 카드였어요. 수첩에는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과 고모에게 붙여준 계좌 이체 내역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요구한 돈보다 훨씬 큰 액수였죠. 문제의 USB.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을 여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아버지와 오빠의 대화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저를 잘 챙겨달라며 오빠에게 증거들을 맡겼어요. 오빠는 걱정 마시라며 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맹세했죠. 그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파일, 오빠와 큰아버지가 저를 속일 계획을 짜는 통화 내용이었어요. 저를 구슬리면 아파트는 오빠 차지가 되고 돈을 나눠 갖자는 더러운 거래였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싸워야 할 차례였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의기양양하게 나타난 세 사람 앞에 저는 변호사와 함께 앉았죠.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고모가 이제 정신을 차렸다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그걸 밀어내고 아버지의 수첩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죠. 이 돈부터 갚으셔야 유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빠가 증거도 없지 않냐며 애써 태연한 척 소리쳤어요. 저는 그 말을 자르고 노트북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를 통해 그들의 추악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저는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소송을 당하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모든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을 때 오빠가 무릎을 꿇고 제게 빌었어요. 잠시 돈에 눈이 멀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오빠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당신은 더 이상 내 오빠가 아니야. 내 어깨를 두드리던 그 손으로 내 인생을 팔아넘기려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흔적이 가득한 그 집을 팔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어요. 유산은 지켰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을 잃었죠. 돈으로는 되찾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을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날의 배신은 제게 피보다 진한 건 없다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나 자신을 지킬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는 쓰디쓴 진실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